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하며 인간 정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정신 이상 증상을 생물학적 결함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려 했던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설명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분석했죠.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과 투사는 무의식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방어기제입니다. 억압은 1차 방어기제로 자아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욕구,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어 무의식 속에 가두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의식 위로 올라오려 하죠. 투사는 억압만으로 내면의 불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2차 방어 기제입니다. 무의식에 억압해둔 자신의 부정적 충동이나 결점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이 마치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돌려버리는 방어 기제가 투사죠. 예를 들어 자신이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프로이트의 억압, 투사 방어 기제는 인간 심리의 방어 행동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통찰을 주었지만 무의식과 억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실험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투사 행동이 반드시 억압된 무의식적 충동 때문만은 아니며 단순히 타인의 마음을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라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프로이트적인 실수는 언어 혹은 기억의 실수다. 무의식적 마음과 연결된 걸로 믿어지는 실수다. 핵심어는 프로이디안 슬립. 주제는 프로이트적인 실수는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프로이트적인 실수와 무의식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프로이트적인 실수에 대해 맞는 것은 1번. 그것은 심각한 생리적 증상이다. 2번. 그것은 의도적인 심리적 행동이다. 3번. 그것은 거의 문화적 현상이다. 4번. 그것은 무의식 및 억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보기 1번에서 생리적이란 말은 육체적이란 뜻입니다. 무의식은 육체가 아닌 정신적 작용이죠. 보기 2번에서 무의식이란 말 자체가 비의도적이란 의미를 내포합니다. 보기 3번에서 무의식은 문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겠죠. 보기 4번은 첫 문장 내용과 가장 비슷하므로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봅시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여기서 비밀스러운 생각과 감정이란 무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예들은 포함한다. 한 개인이 배우자 이름을 전 배우자 이름으로 부르거나 잘못된 단어를 말하거나 혹은 심지어 글이나 말을 잘못 해석하는 걸 포함한다. 프로이트적인 실수의 예를 들고 있군요. 바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적 실수의 다양한 형태와 예를 묘사했던 사람이 프로이트였다. 1901년에 나온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란 책에서 이때 강제용법에서 강조된 말이 사람일 때는 who를 사용해도 됩니다.
거의 항상 난 방해하는 영향을 발견한다. 의도한 말에서 벗어난 어떤 것에서 라고 그는 썼다. 프로이트적인 실수는 원래 하려던 의식적인 말에 무의식에 숨어있던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 생각을 교란할 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열심히 억압해 두었던 무의식적 충동이 순간적인 방심을 틈타 말실수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네요.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의 무의식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특정 실수를 통해 드러난다. 여기서 특정 실수란 앞서 말한 프로이트적인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억압된 무의식적 생각이 원래 하려던 말을 교란하는 게 원인, 말실수나 기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게 결과군요. 다시 핵심하는 프로이디안 슬립. 주제는 프로이드적인 실수의 정의와 무의식과의 인과관계. 프로이트가 정립한 이론 체계 중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신의 지도에 해당하는 세 영역입니다. 의식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이죠. 전의식은 간간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바로 의식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죠. 무의식은 수면 아래 자리 잡은 거대한 정신의 본진입니다. 자아가 감당할 수 없어서 깊숙이 밀어넣은 본능과 상처들이 무의식 속에 모여 있으며 이게 바로 인간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죠. 둘째는 정신의 삼총사로 우리 내면에서 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초하는 본능 덩어리입니다. 쾌락을 찾아 날뛰는 야생마에 비유할 수 있죠. 초자아는 도덕과 양심입니다. 사회적 규범과 부모의 가치관이 내재화된 것으로 원초아를 억누르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자극하는 엄격한 판사와 같죠. 자아는 현실 원칙을 따르는 중재자입니다. 날뛰는 야생마와 잔소리하는 판사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아가는 정신의 사령탑이죠. 셋째는 정신의 엔진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리비도는 정신적, 성적 에너지를 뜻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려는 에로스, 즉 삶의 본능이죠. 타나토스는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극심한 고통에 직면할 때 모든 생명체가 궁극의 안정을 찾아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파괴적 본능, 즉 죽음의 본능입니다. 넷째는 자아의 방패인 방어기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억압과 투사 이외에 승화는 용납되지 않은 충동을 스포츠나 예술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로 승화하는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죠. 다섯 번째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로 숨겨진 무의식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자유현상은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여과 없이 뱉어내게 하여 무의식의 힌트를 잡는 기법이죠. 꿈의 해석은 자아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밤에 꿈이라는 상징적 형태로 변장해서 튀어나오는 무의식적 욕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이는 남자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무의식적 갈등을 뜻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이므로 아이는 내가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아버지가 알면 내 남근을 잘라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는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타협하면서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대신에 나도 아버지처럼 멋진 남자가 되겠다 라며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동일시라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사회적인 남성성을 획득하고 아버지의 규범과 도덕관을 내면화하면서 양심과 규칙을 담당하는 초자아가 형성됩니다.